두 번째 공개 강좌가 되겠네요. 제1 강의가 이제 코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갈등이 이제 정혜경 님이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고, 제2 강의는 학교 폭력 화해 중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용섭 님이 예, 강의해 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갈등이라는 주제로 오늘 20분에서 25분 특강 진행하게 된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리더로 근무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전문 코치로 업직종을 완전히 전환해서요. 지금은 전문 코치 그리고 기업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코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갈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라는 거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일상의 한 부분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곁에 항상 일어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갈등 사실은 좀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을 좀 어떻게 대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조직 환경은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죠. 그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변화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 못지않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조직 환경도 그리고 조직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조직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네 세대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환경, 그다음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소통 방식, 그리고 업무나 어떠한 대화를 수용하는 정도의 변화가 굉장히 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더급들은 탑다운이나 지시사항이 익숙한 반면에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 Z세대들은 사실은 좀 수평적이고 존중,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한 가치와 목적, 이거를 중요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도 중요한 만큼 거기에서 오는 소통의 오류,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굉장히 좀 다변화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의 이제 갈등,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갈등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먼저 과업 갈등, 역할 갈등. 과업 갈등이 모호하거나 과업이 모호하거나 즉 목표가 모호하거나 뭐 업무 처리 방식 그다음에 어떤 성과 측정에 대한 이견 등등등등 이러한 과업이 모호하거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것은 또 각자의 역할 충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각각의 직무정의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 간의 역할도 불분명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상호 계속 교류하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결국 지향점이라는 표현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갈등으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 그다음에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서 개인과 개인 혹은 팀과 팀, 심각한 경우에는 부서 간의 그러한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한 경험, 그다음에 퇴사를 결심한 이유를 조사를 했고, 직장에서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나는 퇴직을 결심했다. 그래서 퇴직을 했다. 퇴사를 했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고요.
직장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도 1순위가 바로 상사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관계 갈등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 갈등을 만나는 그러한 패턴은 아마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갈등 상대에 놓인 혹은 갈등 관계에 놓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다수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그 행동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수반되는 것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이 문제 해결을 좀 무시하는, 문제 해결에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행동들, 이걸 바탕으로 서로서로가 이제 내 탓이네, 네 탓이네, 내 책임이네, 네 책임이네, 이런 양상으로 치닫게 되지요. 그래서 갈등 관계로부터 기인되는 상황은 제3자가 봤을 때 뭘 굳이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조차도 그들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굉장히 견고화되는 패턴을 되는데요. 새로운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속에서도 뭔가 불편한 관계와 엮여 있다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데이터가 먼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업무와 사람의 분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아유, 역시 그렇지 뭐. 이런 부정적 누적 데이터의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이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 상황과 이슈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패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이 조직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잘 알아요. 대충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업 문화에 아직까지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권력의 역학관계. 암만 해도 성과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권력이 있는 상사와의 어떤 불편함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상사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을 본인의 직책이나 직무로 그것을 일단은 좀 덮어서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에휴, 됐다. 그리고 내가 얘기해봤자 나의 평판이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의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답변을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은 사실 잘 대화를 통해서 잘 얘기를 나누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99%인데요. 그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는 앞서 그러한 견고한 패턴에서 보다시피 회피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얘기해봤자 이러한 인식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조직 갈등의 해결의 키이기자 하면서 조직 갈등을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이 대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감하셨다시피 그런데 갈등은 다분히 문제라고만 볼 게 아니죠. 예, 분명히 갈등은 조직의 차원에서 되게 이것을 좀 의미 있게 다룰 만한 가치 있는 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이것이 잘 해결이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 이해성 증진의 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의 욕구, 그것을 요청하는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재설계하는 그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하는 시스템이나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 그리고 의사 결정의 구조,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설계하는 조직 학습의 촉발 요인의 역할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 피해야 돼.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이참에 한번 뭔지 한번 보자. 얘기나 들어보자.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점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갈등의 접근법,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선적으로는 갈등 중재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갈등 전환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갈등 중재는 보신 것처럼 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말 그대로 그 현 상황의 갈등을 종결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에 갈등 전환은 장기적인 그러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갈등 전환은 스스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당장의 갈등에 대한 효과성이 체감되지 않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역량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은 갈등 중재보다는 갈등 전환의 관점이 조금 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갈등 전환이라고 앞에서 이제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조직이 갈등 중재보다는 갈등 전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은 일단은 해결을 한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이해관계,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목적과 성과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니만큼 갈등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라는 점. 그리고 갈등에는 정보가 담겨 있어서 중재를 통해서 당장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전환을, 그 갈등의 정보를 하나의 신호로 좀 읽고 이것을 어떤 조직 내의 시스템 개선, 혹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는 개선과 학습으로의 연결하는 자세와 관점이 이 조직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 전환의 관점을 우리는 좀 더 가져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은 유기적인 결합체이고 하나의 시스템을 갖춘 결합체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회사가 당장 오늘 내일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역량, 그 속에 구성원들 개개인의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이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은 갈등 중재보다는 갈등 전환의 관점으로 이 갈등을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갈등 전환에 있어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코칭이 유효할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전환은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은 우선적으로 좀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요. 갈등을 바라보고 그리고 갈등의 상대, 그 상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바뀐 사람들끼리 우리가 좀 관계와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재설계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구조가 좀 개선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로 갈등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외부 개입 혹은 제3자에 의한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갈등 당사자 혹은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능동적으로 답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갈등 전환에 있어서는 내부 역량의 능동적 방식,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을 잘 빌드업 해주고 잘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칭,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코칭은
탐색형 대화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전진형의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코칭에 참여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의 솔루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대화로 진행되는 형태이가 바로 코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중재는 양측의 이해관계와 필요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옵션을 생성을 하고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내는 반면에 갈등 코칭은 자기 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요. 더불어서 상대방과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 갈등 당사자가 관점을 확장시켜서 이 상황과 상대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 일말의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는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스스로 내면의 또 다른 어떤 가능성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탐색해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떠한 것을 시도해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러한 행동 계획을 스스로가 발상해내고, 그리고 스스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좀 실행해 보는 것까지. 그래서 실행 독려와 실행 확인까지도 갈등 코칭, 즉 갈등 코칭을 같이 나누는 코치가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대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갈등 중재 대화에서는 A씨, B씨, A씨는 이러이러하군요. B씨는 어떻습니까? B씨는 이러이러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A씨 어떠십니까? B씨 어떠십니까? 네, 서로 이제 동의합니다. 하게 되면, 네, 그렇다면 요걸로 우선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갈등 코칭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코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지속해서 탐색해 가고 그리고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식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갈등 코칭 대화의 가장 큰 힘이자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점, 상황, 그것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나의 욕구, 감정은 나의 어떠한 욕구가 불충족되었기 때문인지 욕구를 내 스스로 발견해내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의 욕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역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떨지 또한 상대방의 이해로 의식 확장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그렇다면 이러한 거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설계. 이렇게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갈등 코칭 대화의 형태입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려서 이제 기술을 안 해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갈등 중재는 사실은 중재자 의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갈등 코칭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스스로 선택하고 다루고 탐색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코치와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능동성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궁극적으로 갈등 코칭이라는 대화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 팀, 하나의 구조 단위는 갈등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갖춰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 차원에서는 갈등 중재는 갈등 종결에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갈등 코칭은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구성원들의 점진적인 성장 그리고 점진적인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 코칭이 가져가는 갈등 중재와의 차별점이자 장기적으로 발현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갈등은 잘 관리하면 분명 에너지원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각각의 호주와 홍콩의 대학교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팀 성과 분석을 했는데요. 갈등을 방치할 경우에 팀의 성과와 역량은 22%가 하락된다라는 결과가 호주 그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로 나왔고요. 갈등을 잘 관리할 경우에 팀 성과는 22% 기존보다 성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홍콩의 대학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왔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잘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무엇보다도 중재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장기적으로 갈등의 전환적인 관점으로 이 갈등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코칭 활용을 조직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져간다면 분명 갈등은 조직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자 학생 인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학폭위원하고 화해중재단을 같이 하다 보니 화해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차, 4년차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화해중재의 개념이 취지가 학생들의 상처를 어, 회복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음,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 그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위주로 어, 그래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개별 사안 중재보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교실에 가서 아이들한테 집단 상담이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 시간에 2시간 정도 오전하고 또 오후에 다른 학교 가서 그런 반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음, 지적을 좀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이들의 그 치료를 하고 갈등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전엔 이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중학교 가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니까 이게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화해중재단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 이 맥락적 이해가 배제되는 게 피상적인 이제 관계 회복의 한계가 느껴져서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갈등은 사람마다 아니면 또 학교마다 맥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아이는 이 권력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똑같은 얘기를 갖고 우선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같은 경우는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진찰도 안 오고 이 비타민 하나 주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하고 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중재는 감정 소모가 심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걸 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이렇게 집단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의 카르텔을 어, 조직이 되는 바람에 자기네만의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 교육청은 이게 편하더라. 이 교육청으로 와라. 이 교육청은 여기가 몇 명이 배웠다. 이 교육청으로 가자.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5개 교육청에서 화해 중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회원이나 또 그런 화해 중재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도 쉽게 문을 두들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음. 예, 어, 여기도 보시다시피 갈등이 고유한 맥락을 무시하고 이 복사 붙여주기식이란 일단은 그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실적으로 그분들이 니네들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그걸 하는 것보다는 어, 프로그램의 실적이나 시간 때우기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과연 저는 이게 맞나 싶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힘들고 복잡한 중재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한 2, 30명 모아놓고 레크리션 식으로 똑같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별화를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프로그램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긍정적 효과를 보면 또래 간 상호 지지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갈등 해결 기술 일부분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갈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화로서 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나와 다름을 느끼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긍정적 효과는 있는 반면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교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강사님들이. 이러다 보니까 획일화가 됐고 계속 같은 교환 갖고 2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가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으로 양적 증가는 될 수 있지만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 맨날 같은 비슷한 내용의 어,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인한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형식적 참여로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재고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활동 청량제라고 했던 부분은 어, 이 장학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 편한 사람들한테 편중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직 교원들, 근데 현재 교원들을 통해서 중재를 좀 많이 하는 편이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중재원한테도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줘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일정 부분 몇 회 이상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요. 그럼으로써 이 순번을 이 무작위 순번 배정처럼 시스템화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그래서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어, 교육청에 한두 개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5개, 6개까지 교육청에 하회중재단 중복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일을 정해서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 활동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또 많은 어, 뭐 신참이든 아니면 또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어,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분야별 쿼터제,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이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좀 있으신 분,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직 교장 아니면 또 상담교사 해가지고 그 구성비를 좀 맞춰서 가자 하는 거 있고 매년 신규 회원을 한 20%든 30%든 계속 신규 자원을 받아서 그분들도 교육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규 위원회 유무 할당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어, 저희가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생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하려고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 설계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춤을 할 수 있게, 중은 중학교에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갈등 해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직접 평가 강화, 단순한 횟수, 여러 번 갔다고 좋은 중재 위원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이드라는 평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만 돌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꼭 애들한테 친하게만 지내자. 학교의 맥락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말이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중재단은 교육 서비스 조직이 아니라 갈등 해결 전문기구로 재정립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중심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 강의가 이제 코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갈등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학교 폭력 화해 중재 문제점, 오늘 생생하게 진짜 그 문제점을 많이 듣고 앞으로 학교 폭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좋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녹화 영상은 별도로 편집해서 블로그에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